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ESG 지원센터 이상욱 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해서 시작을 어떻게 할지, 어떠한 그 지도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G 전문가이며 경영지도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뿌리 산업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서는 ESG 경영 이것이다 라는 것을 공저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ESG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에 조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ESG 진단 제도란 무엇인가부터 ESG 경영의 기대 효과까지 5개 챕터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진단 제도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ESG 진단은 무엇이냐? ESG 진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할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진단이 있고요. 진단에는 ESG 3개 중요한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특히 환경 쪽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 책임과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경영 체계와 투명성을 평가하는 이 평가 도구로서 사용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ESG를 어떻게 실행하고 또 나와 있는 이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도하는 부분을 ESG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부합하는 이슈 과제를 도출하고 이슈 과제의 개선안을 수립해서 개선안의 실행을 통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하는 또는 지도하는 것을 ESG 지도라고 합니다. ESG 경영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경영 진단은 의사가 환자를 청진기로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려서 약을 먹게 하고 그 약을 먹고 나서 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과 똑같이 3단계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뭘 개선해야 될지를 처방하며 그 처방에서 실행한 후에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ESG 경영 진단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ESG 진단 지도의 실행 과정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 두 번째 진단, 세 번째 대안을 설계하고 네 번째 개선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에서는 경영자의 면담을 통해서 미션, 회사의 미션과 비전, 목표,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기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기업에 관해서 이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좀 더 세밀한 진단이 되겠죠. 그를 통해서 기업이 사업계획서라든가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 내용을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혼자 진단하는 것보다 전문가로서의 진단과 기업 내부로서 내부자의 진단이 합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진단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진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단 단계인데요. 진단에서는 ESG 경영 진단, 아까처럼 처음에 3단계로 했던 ESG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요. 진단을 통한 과제를 도출합니다. 거기서 진단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과제라고 합니다. 그 과제를 전부 다 개선할 수 없으니까 중요도에 따라 이 개선을 먼저 하고 늦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대성 평가입니다. 그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요. 그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 이를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아무거나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KESG 경영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는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진단해서 과제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사용이 많다. 왜 많을까라는 그 과제를 도출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과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걸 평가하는 과정을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상위에 있는 그 부분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중대성 평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안 설계인데요. 대안 설계는 아까 나온 핵심 과제의 개선 방향을 설계합니다. 핵심 과제가 개선 방향을 설계할 때 다 오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정말 유효한지, 그 개선 방향이 맞는 건지를 평가를 하죠. 그 평가에서 이게 맞다라고 평가가 되면 개선 방향을 확정합니다. 이 개선 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그 개선 방향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을 여기 나와 있는데요. OI 기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원을 찾지 않고 일단 대충 개선을 한다고 치면 그건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OI 기법 5번을 물어보고 근원을 찾아가는 기법을 통해서 대안을 방향을 설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개선인데요. 개선할 때는 막 할 수 없죠. 어떻게 되죠? 사업주 또는 최고 경영자인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여쭤봐야죠. 아니 그냥 그 담당자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해서 해라고 결제가 난 후에는 개선을 실시합니다. 근데 개선이라는 게 사내에서도 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외부에 외주를 줘서 개선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선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냥 흘러가고 말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걸 개선을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이게 잘 됐다라고 하면 전 공정이나 또는 다른 사업장에 이거를 현장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완성시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점검 및 관리 체계가 부실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실가스 점검이라는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에너지 사용 관리에 추가적 시트로 온실가스를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사용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별도의 시트를 만들지 않고 바로 그 밑에 붙이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부정부패 교육이 미흡해요. 그럼 당연히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죠. 교육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집체 교육도 있고 현장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외부 교육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이메일 교육도 수시로 이 교육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미흡이다라면 공급망 관리 미흡하면 어떻게 되겠죠? 회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원료라든가 부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회사로서는 생산할 수가 없죠. 생산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면 이익이 없어지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하는 업체에는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업체는 지도를 통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한다면 회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단지도를 통해서 ESG 경영을 실행한다고 하면 환경의 부분에서는 에너지 전략과 탄소 배출이 줄겠죠. 탄소 배출은 환경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를 전략하면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에서는 가장 큰 거는 고용 안정을 통해서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느껴지면 바깥으로 여러 가지 입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죠? 기업이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경제 지배구조 성과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이 ESG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거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의 어떤 이 투명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실천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산업적 효과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제적 효과의 가장 큰 것은 시중은행이 환경 기여도 평가를 통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점, 이거는 전 은행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ESG 경영 거래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죠. 공급망 평가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보면 요즘 MZ세대는 사회적 가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ESG를 잘하는 기업 것들은 오히려 뭐하죠? 돈줄 내주고
아니 못하는 경우 뭐 하죠? 혼쭐을 내줍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소비 가치를 가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량 감축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에서 우리가 가장 큰 막는데 기후 변화를 줄이는데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기후 변화를 줄이는데 우리가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ESG를 도입하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 단계인 진단 지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ESG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진단하고 또 현장의 풍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 한국 ESG 지원센터에서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